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문명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태양계 위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계 행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더 많은 외계 행성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행성 탐사선도 계속 보내지고 있어서 소행성의 숫자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망원경이 더 발전하면 할수록 소행성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또 소행성 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광물질을 위해서 각 국가가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또 이 시간에 알아보게 될 태양계에 속해 있는 위성들, 즉 8개 행성들에 속해 있는 위성들에 관해서도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계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의 수는 일반적으로 천문학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에는 위성이 없으며 지구에는 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성이 있고 또 화성에는 2개의 작은 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가니메데를 포함한 갈릴레이 위성을 위시해서 67개의 위성이 있으며 토성에는 61개의 위성이 있고 천왕성에는 27개의 위성이 있으며 해왕성에는 14개의 위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행성의 주위를 누리고 있었던 명왕성은 외소 행성으로 그 위치를 바꿨지만은 명왕성에도 여전히 5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국제천문연맹은 태양계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의 숫자를 조정하였습니다. 새로 발견된 20개의 토성의 위성 궤도를 보면 토성 자전 방향으로 공전하는 위성이 있고요. 토성 자전 방향과 반대로 공전하는 위성이 있어서 이러한 역행 위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0개의 토성의 발견으로 인해서 토성에는 이제 82개의 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8개 행성 중에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었던 목성은 이제 많은 위성을 갖고 있는 숫자로 2번째 위성이 됐습니다. 목성에는 77개의 위성이 있고요. 천왕성에는 27개의 위성이 그대로 있고 해왕성의 위성은 14개에서 한 개가 조정되어서 13개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2개, 지구는 1개의 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위성의 숫자도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발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성 주변을 도는 위성 20개가 발견되어 목성을 제치고 태양계에서 위성 개수가 제일 많은 1위 행성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토성 외곽을 도는 새로운 위성 20개가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어서 토성 주변 위성 수가 82개로 확 늘어나면서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 79개보다 더 많아져서 목성을 제치고 태양계에서 위성이 가장 많은 이러한 행성이 됐습니다. 스콧 셰퍼드 미국 카네기 과학연구소 국제전문연맹 소행성체 센터가 하와이 섬 마우나케아 천문대에 있는 스바루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토성 주변에서 위성 20개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천문학 관련 교과서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숫자도 그렇고 행성들에 속해 있는 위성들의 숫자도 그렇고 외계 행성의 숫자도 그러며 또 별들의 종류와 별들의 숫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블랙홀이라고 하는
기한 전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또 초신성을 비롯해서 거성이라든지 또는 갈색 외성이라든지 백색 외성이라든지 중성자별 등 새로운 별들이 계속 발견되고 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 관련 교과서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고, 인류의 우주 과학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발견된 위성은 모두 지름이 5km 안팎으로 토성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외곽을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7개는 토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역행 위성으로 토성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역행 위성과 반대로 토성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 나머지 3개 순행 위성 중에 하나는 역행 위성과 방향만 반대일 뿐 비슷한 궤도에서 발견됐고, 다른 순행 위성 2개는 좀 더 반경이 작은 타원형 궤도에서 2년 주기로 토성 주위를 공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 궤도를 분석하면 각 위성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당시 어떤 조건에서 형성됐는지 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성에서 새로운 위성이 발견된 것은 2007년 타르케크 등 3개 위성이 발견된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토성 위성은 물론 1655년 발견된 타이탄으로서 지름이 5151km이고 가장 규모가 크고 토성과 매우 가까운 공전 주기가 15.9일로 짧은 그러한 위성입니다. 태양계 행성에서 토성과 목성 다음으로 위성이 많은 행성은 천왕성과 해왕성입니다. 각각 27개와 13개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화성에는 포버스와 데이모스라고 하는 위성 2개가 있고요. 지구 위성은 달이 유일하며 수성이나 금성은 위성이 없습니다. 이제 태양계에 속해 있는 위성들의 발견된 연도에 따라서 좀 살펴보면요. 달은 선사시대부터 달은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발견된 연도가 있을 수 없고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발견된 것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초로 발견된 달들이 뭐냐면 목성의 달들인데요. 바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하는 갈릴레이 위성들입니다. 1610년에 발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성의 위성 중에 1892년도에 발견된 것은 아말테아, 그 다음에 화성의 위성들이 1877년도에 2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 위성들을 보면 토성의 위성들이 1684년도에 2개가, 1672년도에 1개가, 1655년도에 1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1789년에 2개가 발견되며 그 다음에 1671년에도 이아페투스가 발견되었고요. 1848년에 하나가, 1899년에 하나가, 1966년에 하나가 각각 발견되어서 토성에 속해 있는 그러한 위성들도 발견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성들은 최근에 2000년 이후에 많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달이 최초로 발견됐으며 이제 목성의 위성들이 1610년도에, 그리고 1892년, 그리고 화성의 위성들은 1877년, 토성의 위성들은 이제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등에 발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의 위성들은 윌리엄 헛셀과 윌리엄 라셀이 1787년과 1856년에 각각 발견했으며 그 다음에 제러드 카이퍼가 1948년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해왕성의 위성은 1846년에 윌리엄 라셀이, 1949년에 제러드 카이퍼가 각각 발견합니다.冥왕성의 위성은 1978년에 제임스 W
크리스티가 카론을 최초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서 1900년도 1950년 이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성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가가 넘도록 계속 발견되는 위성들을 보면 소행성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발견되는 숫자가 또 외계 행성, 태양이 아닌 다른 별에 속한 외계 행성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500개가 넘도록 계속 발견되는 위성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비공식적인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지구는 위성을 달 하나가를 갖고 있고요. 태양계 행성 중에 위성 갑부는 당연히 목성과 토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성과 토성 이 두 행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성이 전체 위성의 약 80%에 달하고요. 역시 같은 가스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도 많은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관측 기술이 발달할수록 감자처럼 찌그러진 위성이나 수세미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위성이나 물 얼음이 덮인 위성이나 이런 위성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달과는 다른 다양한 위성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위성들이 얼마나 더 많이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 위성은 생명체 서식과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위성이 천체 연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밤하늘에는 달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수십 개의 위성을 자랑하는 목성의 밤하늘에는 수십 개의 달들이 떠 있는 장관을 이룹니다. 토성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고리까지 두르고 있는 토성의 밤하늘은 더욱 환상적입니다. 행성에 이렇게 위성이 많은 이유는 행성이 외부에서 작은 천체를 입양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태어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행성이 탄생할 때 남은 찌꺼기가 뭉쳐서 위성이 되거나 또 주위를 지나가는 작은 천체를 중력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위성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주위를 지나가는 작은 천체를 중력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위성으로 삼는 방법인 이런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작은 소행성들이 대상이 되므로 대부분이 작고 찌그러진 감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모 행성과는 전혀 다른 기울기로 공전하게 됩니다. 이런 행성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달이 북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위성을 불규칙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체 위성 중에 60%가 넘는 113개가 불규칙 위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성은 지구의 달처럼 중력으로 잠겨 있는 상태로 늘 같은 면을 모행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 주위를 불규칙하게 도는 히페리온이나 행성의 가장 바깥 궤도를 도는 토성의 포에베 등은 예외에 속합니다. 그러면 암석형 행성인 수성이나 금성, 지구나 화성에는 왜 위성이 귀한 것일까요? 이유는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행성에서 너무 멀어지면 궤도가 불안정해져서 압도적인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행성에 너무 접근하면 중력의 조석 효과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수성과 금성 각각의 주기에서 위성이 수십억 년이나 안정되게 있을 영역은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행성에 붙잡히는 천체도 없으며 위성이 형성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위성의 크기별로 서열을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위성의 연도별 발견한 위성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각 위성들이 속해 있는 행성들이 각 행성별 위성들의 숫자를 살펴봤습니다. 행성들에 속한 위성들 중에 가장 많은 위성을 갖고 있는 행성은 목성이 1등이었고 토성이 두 번째였는데 최근에
토성에서 20개 이상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토성이 1등이 되었고 목성이 2등이 됐으며 세 번째는 천왕성, 네 번째는 해왕성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연도별 위성의 숫자는 이제 최초로 발견된 것은 목성의 4개의 위성이며 그 이후에 토성에서 또 천왕성에서 또 해왕성에서 각각 위성들이 발견되고 1950년대 이전에는 이제 소수가 발견되었지만 1950년도 이후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위성들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태양계 위성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은 어떤 위성이며 얼마나 클까요? 가장 큰 위성은 물론 여기 지금 가려 있는데요. 바로 가니메데와 이오 유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입니다. 가니메데. 그 다음에 여기가 타이탄이고요. 이쪽이 지금 목성이고요. 여기가 토성입니다. 목성, 토성입니다. 그래서 가니메데와 타이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트리톤 순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형 위성이라고 합니다. 대형 위성에 속하는 것은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에다가 타이탄.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는 목성 위성들이며 타이탄은 토성 위성이고 트리톤은 해왕성의 위성이고요. 이러한 위성들이 이제 대형 위성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구에 달도 3,000km에서 4,000km 정도인 대형 위성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형 위성이 이제 레아, 타이타니아, 이아페투스, 디오네, 테티스, 오베론, 움브리엘, 아리엘 등이고요. 이 라인이 지금 토성에 있는 중형 위성이고 이 라인이 천왕성에 있는 중형 위성들입니다. 목성에는 중형 위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보면 이제 소형 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형 위성들이 아말테아, 미마스, 미란다, 프로테우스 등. 아말테아는 목성, 미마스는 토성, 그 다음에 미란다는 천왕성, 프로테우스는 프로테우스 네레이드. 여기까지는 이제 해왕성입니다. 이런 이제 그 엷은 색깔이 지금 소형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10km 이하인 위성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km 이하인 위성들입니다. 당연히 크기별로 따지면 지금까지 우리는 연도별로 봤고요. 또 행성별로 봤는데 이제 크기별로 지금 이제 도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크기별로 따지면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가 위성의 왕초입니다.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는 지름이 5,262km이고 행성인 수성보다도 8%나 크며 지구의 달보다는 1.5배가량이나 클 정도로 아주 큰 위성이 됩니다. 이 가니메데는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스스로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발견한 목성의 4개 위성 중의 하나로서 나머지 셋은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등입니다. 이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4개의 목성형 위성들을 목성의 위성들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4대 위성은 태양계 거대 위성군으로 다 위성 덩치가 랭킹 10위 안에 드는 위성들입니다. 서열을 매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니메데가 1번이고 2번은 타이탄이며 그 다음에 칼리스토가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오, 달, 유로파, 트리톤, 티타니아, 레아, 오베론 순서입니다. 10대 위성 중 우리의 관심을 가장 끄는 존재는 말할 것 없이 지구의 달입니다. 덩치 순위로는 5위에 지나지 않지만은 모행성 대비 크기 비율은 무려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행성 대비 2위는 트리톤인데요. 그래봐야 5.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달은 위성이라기보다 동반 행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달이 지구 자전축을 23.5도로 안정적으로 잡아줌으로써 사계절이 생기게 되고요. 지구상에 생명이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의 인류는 50년 전 첫 발을 내디뎠으며 현재는 중국의 탐사 로버가 최초로 그 뒷면을 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의 적도 지름은 12.756km로서 육지는 표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름이 지구의 약 반인 가니메데의 표면적만 하더라도 지구의 육지 면적과 맞먹는 넓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생물학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위성들은 어디냐면 현재 과학자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위성은 토성의 엔셀라두스입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는 2005년부터 여러 번 엔셀라두스를 접근 통과하면서 표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탐사하던 중입니다. 그중에 엔셀라두스 남극 지방에서 얼음에 뒤덮인 지표를 뚫고 솟아오르는 물기둥이 발견됐습니다. 간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100개가 넘는 얼음 기둥 중에는 높이가 무려 300km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거대한 바다가 있음을 뜻하는 증거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이 위성 가까이 돌면서 확보한 중력 측정 결과에 따르면 엔셀라두스 남극에 있는 바다는 얼음 표층으로부터 30 내지 40km 아래에 있으며 바다의 깊이는 약 10km로 수량은 지구 바다의 2배로 추정됩니다. 그 물의 양이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이 지구 바다에 있는 물의 양보다 2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얼음 전체가 관심을 끄는 것은 태양계 내에 생명의 존재를 발견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얼음 전체들은 거의 그 내부에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토성과의 강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바다는 액체 상태에서 미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우주 생물학자들의 버킷리스트 1번에 올라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도 물기둥이 발견되었는데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유로파의 자외선 방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위성의 남반구 지역에서 거대한 물기둥 2개가 각각 200km 높이로 어마어마한 높이로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 유로파의 200km 높이로 치솟는 거대한 물기둥, 이것은 아주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기둥 분출 현상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일단 발생하면 7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목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겼으며 목성에 가까이 다가갈 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로파는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아래에 액체 상태 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어가지고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개연성이 가장 큰 곳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액화메탄 바다를 가지고 있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도 주시하고 있는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타이탄은 지금까지 탐사한 천체 중에 여러 면에서 지구와 가장 닮은 천체로 생명이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타이탄은 지름 약 5,150km로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보다는 작지만은 행성 가운데 하나인 수성보다도 크고 질량도 지구의 위성인 달의 2배나 됩니다. 또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의 위성 중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태양계의 위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태양계 위성들을
크기별로 살펴보았고 발견된 연도 순으로 살펴봤으며 또 위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행성들의 순위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외계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새로운 소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동시에 또한 태양계의 위성들도 계속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태양계 위성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